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에 실시된 30번 어휘 문제인데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하나하나 저하고 함께 공부해 보시게요.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반드시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어휘 문제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거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이 밸런스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 여기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라든지 이 문제, 특히 이 호메오스테시스, 이거 항상성, 요 문제가요, 한 3년 전에는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게 또 새로 나오네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이 균형을 잡는 거, 요 내용이니까 반드시 저하고 공부를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에요. 자, 글랜드라는 건 분비선이고, 엔도크린이라는 것은 내분비계 시스템이네요. 내분비계. 자, 후원을 해주신 케빈 9066님, 하나제이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한 땀 한 땀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잠시 멈추고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끝나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핵심은 밸런스죠. 자, 밸런스라는 건 항상성이 돼요. 여기서 항상성, 요 밸런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피드백이 루프, 이렇게 루프가 생기는 고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리가 생기는 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고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꽉 차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또 내려왔으면 부족하면 올라가고. 자, 이게 피드백 루프인데요. 이 개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피드백 루프라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해요. 자, 이 글의 설명에서. 그래서 바디, 신체가 유지해요. 뭐를?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치가 높으면 또 이걸 또 낮추고, 또 낮아지면 다시 높이고, 또 높으면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항상성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니까. 자, 신체는, 자, 중요합니다. 자기 규제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 신체는 특이하게 자기 규제 시스템인데, 그 자기 규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단어. equilibrium, homeostasis. 자, homeostasis라는 것은 경향성인데, 어디로 향하는 경향성이에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equilibrium으로. 이게 평형이에요. 평형, 이렇게 쭉 평형 맞는 건 높지도 않고, 항상성이에요. 자, 서로 우존하는 요소들 사이, 우리 신체에서 특히 여기는 생리학적 과정에서 이제 유지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 규제 메커니즘에서, 신체에서. 자, 초기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방출을 해요. 자, 호르몬을 방출을 해요. 자, 호르몬 방출됐죠. 그래서 반응이 왔어요. 호르몬에서 반응이 왔어요. 몸에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일단 요 반응이 어떤 특정한 레벨에 딱 일렀잖아요. 그러면 요 호르몬이 이 시그널을 다시 어디로 보내냐? 여기서 원래 분비했던 이 분비샘에다가, 자, 그만 보내, 턴오프 꺼. 자, 더 방출하지 마 해서 딱 끄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 딱 끄는 거. 이거를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자, 막아요. 뭐를? 오버 프로덕션. 이게 계속해서 딱 어느 순간까지만, 그리고 보장을 합니다. 뭐를? 호르몬 수준을 항상. 그래서 초과하게 높지 않도록.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제가 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심한데요, 당뇨가. 좀 보세요. 블러드 혈당 레벨이, 자, 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 췌장에서 방출해 뭐요? 인슐린을 막 방출해요. 그러다가 계속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세포로 하여금 흡수하게 해요. 글루코스를, 당이죠. 그래서 혈당을 낮춰요.
혈당을 낮추고 나면 그저 혈당이 어때요? 어떤 정상 수준에 딱 오면 혈당이 정상 수준에 오면 요 췌장이 감지해요. 이것을. 아, 이제 제대로 됐구나. 그래서 멈춰요. 인슐린을 방출하는 것을. 이것이 전형적인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자, 이게 호르몬이에요. 이게 호르몬. 이게 호르몬. 자, 호르몬 보이죠?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에는 타겟이 있어요. 요 타겟. 요 타겟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의 이 모양이 각각 굉장히 달라요. 이게 호르몬의 모양이 막 다릅니다. 그래서 요 수용체, 요 타겟이라고 하고 요 수용체에서 요 모양이 이렇게 딱 자기 모양에 맞는 것만 딱딱딱 들어가요. 다른 것은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동그란 것은 안 들어가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동그랗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들어가는데 여기 동그란 거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타겟 됐죠? 그래서 릴리즈, 그러니까 분비샘에서 분비샘이 이렇게 있어요. 분비샘에서 혈류를 통해서, 이게 혈류예요. 블러드 스트림. 이 혈류를 통해서 호르몬이 막 가요. 그래서 여기서 수용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용체에서 자기 각각 모양이 어때요? 이 각각의 모양이, 이 자신의 독립적인 모양이 어때요? 유니크해요. 이거 중요해요. 유니크의 모양이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한 것이 딱 여기에만 맞는 거죠. 여기는 안 맞죠? 이렇게 딱, 여기에만 딱 맞는 거, 여기는 안 맞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corresponding shape라고 그래요. 그에 상응하는 모양에만 맞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딱 맞았잖아요. 이렇게 딱 맞고, 이렇게 딱 맞았죠. 이걸 딱 맞는 것은, 자, act on,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응해요. 부분. 자, part, 어떤 이 부분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작용하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효과가, 이펙트가 일어나겠죠. 작용을 하고 나면. 자, 그래서 이 이펙트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이펙트가 여기서 이제 딱 만나면 얘가 만나면, 자, 이제 지우고, 어떤 거를 하느냐, chain of 또 다른, 자, signaling, 또 다른 signaling pathway, 통로를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요. 또 다른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그 패스웨이를, 또 다른 패스웨이를 여기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요. 또 보내요. 그래서 효과를 딱 이펙트를 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으면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또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딱 결합할 때, 여기 딱 결합하잖아요. 여기 결합할 때 이 글에서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딱 이게 맞는 거를 여기서는 키하고 key and rock, 이렇게 키하고 자물쇠가 만난 미케니즘으로 소개를 해요. key and rock 메커니즘.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제 많아지잖아요. 충분히 많아지면 뭐가 작동하여? 그렇죠. 규제 시스템, 레귤레이션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레귤레이션 시스템, 메커니즘이 작동하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피드백 메커니즘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피드백 루프가 발생을 해서 결론은 뭐란다? 그렇죠. 밸런스를 이룬다. 호메오스테시스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다 이제 되실 걸로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정말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호르몬이라는 것이 트리거는 발생시키다, 코우즈 발생시키다, 뭐를 여기서 이제 셋오프 발생시키다, 반응을 발생시키는 거죠. 몸 안에 반응을 발생하니까 여기서 호르몬이 딱 지나가면 뭐가 생긴다? 그렇죠. 리액션이 생기는 거죠. 리액션이라는 것은 수용체 리셉터에서 받아들인 거죠. 호르몬은 물질이죠. 리셉터는 세포입니다. 단백질인데 이 세포가 서로 대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호르몬이 자, 방출이 돼요. 자, 뭘로부터? 분비샘에서 방출이 돼야 돼. 방출. 그럼 여기 뭐예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여행을 합니다. 아까 우리 혈류의 여행했죠. 저 블러드 스트림 뭘 통해서? 몸을 통해서. 자, 뭐 할 목적으로? 뭘 찾으려고? 그죠? 이게 뭐예요? 호르몬의 타겟. 우리 아까 봤죠? 타겟. 이 모양, 이렇게 생긴 이 모양, 이 타겟에 딱 맞는 거. 이 타겟을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이 뭐예요? 호르몬의 목적이 뭐예요? 타겟 찾기, 타겟 찾기. 이건 호르몬의 목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릴리즈가 중요하죠. 어디서? 분비샘에서 릴리즈 되고 나서 이동을 하죠. 트랜스포트 하는 거죠. 트랜스포트. 이동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릴리즈 됐고, 이동했고. 자, 이제 보시면, organ, 이건 이제 우리가 조직이죠. 그 organ, 장기 같은 거, 장기. 우리의 장기. 그 다음에 티슈, 조직. 이게 조직이죠. 죄송합니다. 조직.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비샘. 이 바디의 분비샘이 뭘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리셉터 사이트를 갖고, 우리 리셉터 보이시죠? 자, 이 수용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수용 장소는 어때요? 수용 장소는 호르몬이 반드시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인드 묶이는 거예요. 누구와? 호르몬과 리셉터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메시지라고 호르몬 물질을 여기에 딱 붙는 거를 호르몬 물질을 전달하는 거를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비유한 거죠. 자, 메타포 한 겁니다. 그리고 뭘 일으키면 효과를 일으키죠. 이게 딱 만나면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죠. 이펙트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장기나 조직이나 다른 분비샘, 몸에 있는 분비샘들이 다 단백질이죠. 이게 수용체죠. 립세터들이 각각 립세터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모든 기관들이 립세터를 갖고 있어요. 립세터. 모든 장기들이, 모든 조직들이, 모든 분비샘, 다른 분비샘들이 립세터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다 각각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립세터 사이트는 뭐하냐? 호르몬이 반드시 바인드 묶여야 돼요. 묶여야 돼. 어디에? 그렇죠. 립세터 사이트에 묶여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이 작동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인드, 결합을 하고 있죠. 지금 호르몬과 리셉터가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효과가 나야 되죠.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자, 모든 호르몬은 그 호르몬 각각의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각각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들은 뭐 하도록 디자인됐어요? 작용하도록, 단지 작용하도록. 어디에만? 부분에. 몸의 부분.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 한 수용체를 가진 딱 맞는 수용체죠. 그에 상응하는 모양, 그에 상응하는 모양과 딱 맞는 상응하는 모양과 립세터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바디의 부분들에 작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다른 것은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쉐이프가 어떻다? 모양이 특별하죠. 그래서 스페시피시티, 특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 특이성. 뭐가 모양 특이해요? 그렇죠. 호르몬도 모양이 특이하고 립셉터도 모양이 딱 맞아야 돼요. 키하고 락처럼 꽉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의 특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모양과 이 립셉터를 갖고 있는 곳에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ffect, 작용하는 거죠. affect. 자, influence, 영향을 미치는 거죠. influence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이 액션의 방법. 이 액션의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호르몬과 그렇죠. 립셉터가 어때요? 서로 바인딩, 묶이죠, 지금. 묶이잖아. 이 묶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묶이는 방식은 뭐와 비유되고 뭐와 같은 거예요? 락과 키 메커니즘과 비슷하다. 락 and 키 메커니즘과 비유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키가 락에 맞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자, 그 다음 보시면 한 호르몬이 묶이죠. 어디에? 호르몬 립셉터에 묶였을 때 이제 어때요? 아까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딱 이렇게 탁 립셋 바인드가 된 거예요. 바인드가 됐어요. 이거 뭐예요? 이트. 요거죠. 이거 바인드가 된 호르몬이죠. 바인드가 된 호르몬. 요거 이제 딱 이게 맞은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바인드가 딱 된 거예요.
글쎄 이게 방출하는 거예요. 뭘 방출합니까? 또 하나의 일련의 다른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방출해요. 여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또 다른 시그널링 신호 전달 경로를 방출하는 거예요. set off 방출하는 거, 작동시키는 거, 촉발하는 거예요. 촉발하다, set off 촉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작동시킨다는 뜻이죠. 작동시키다, set off 작동시켜요. 자, 뭐하게 작동하겠습니까? 그죠? 몸 안에 변화, 그죠?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그널 패스웨이 또 다른 시그널 패스를 만드는 거죠. 자, 신호 전달 경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트가 조금 어려운데요. 요 이트가 뭐예요? 묶인 호르몬이죠. 리셉터와 묶인 호르몬이에요. 그 리셉터에 묶인 호르몬이 또 다른 일련의 시그널 패스웨이 신호 전달 경로를 촉진하고 촉발하고 작동시키는 거예요. 유발하는 거죠. 이걸 좀 initiate 이렇게 쓰면 훨씬 어렵겠죠. 자, 촉발하는 거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네요. 7번이 뭐예요? 오, 희망된 효과 나왔네요. 이게 효과잖아요. 이게 이펙트잖아요. 그쵸? 희망된 원하는 효과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런 효과 발생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자, 순환되고 있는 호르몬이 피에 순환되는 호르몬이 너무 많아. 원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너무 많은 호르몬이 발생하면 자, 이 신호 너무 많은 호르몬이 있다는 이 신호가 피드백 되는 거예요. 어디로? 투가 중요해요. 어디로? 그렇죠. 분비샘으로. 자, 뭐 하기 위해서? 너무 많아. 호르몬이 너무 많아. 그럼 뭐 하겠습니까? 딱 어떤 수위가 되면 그만 보내 그래야죠. 더 많은 호르몬 방출을 그렇죠. inhibit 억제하는 prevent 막는 slow 시키는 그렇죠? suppress 억압하는 호르몬 방출을 억압하겠죠. 그래서 답이 이거 되죠. 그래서 overact가 안 되게 하겠죠. 그러니까 overactivity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죠? 규제하는 거죠. self regulation system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self system 보시나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아까 우리 배웠죠. feedback loop라고 부른다. 특별히 negative라고 한다. 네거티브.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그렇죠. 시그널이 다시 너무 많아. 호르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신호를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 분비샘으로 보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호르몬 방출을 inhibit, 억제하고 prevent, 막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피드백 루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드백 루프라고. 그래서 적절하게 작용하면 이 피드백 루프가 인도크라인 시스템 여기 뭐죠? 엔도크라인 시스템 내분비계 시스템이 컨디션 조건들 너의 몸 안에 있는 조건들이 밸런스 상태로 남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피드백 루프가 생겨서 굉장히 높아 그러면 중지시켜서 낮추고 또 낮추면 올리고 이렇게 요거를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거죠. 적절하게 펑셔닝 됐을 때 이 피드백 루프가 엔도크라인 시스템이 조건들이 밸런스가 되도록 remain 상태로 만드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아, 고생하셨어요. 다 했어요.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PQ인데요. 모든 단어는 제가 연결한다고 그랬고 크기가 있고 방향이고 선명함이 있어야 되고 집합 연결이 돼야 된다 해서 제가 한번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써봤습니다. 보겠습니다. 호르몬이 이제 생겨요. 분비샘에서 나오죠. 그래서 정확한 화학적인 메신저죠. 얘가. 그래서 뭘 소유하냐. 이게 호환되는 리셉터. 그러니까 딱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딱 맞는 이렇게 맞는 것에 컴패티블 호환성이 되는 적합한 수용소를 가지고 있어요. 수용된 장소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락 앤 키 메커즘이라고 부르고 항상성을 항상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고요. 이 셀프 규제 시스템이고 이퀄리브리엄이고 시스템적인 코오디네이션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밸런스가 생겨야 되고 바이오 케미컬한 특별성이 있었죠. 특이성이 호메오스태틱 피드백 루프가 있는 거고 특별한 부분 바디에 수용초가 있는 특별한 부분에만 인터랙트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특이성이 있는 거죠. 모양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선택적이죠. 타겟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맞는 타겟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죠. 모양 특이성이 있는 거고 단지 묶여요. 특별한 수용체에만 묶이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활성화돼요. 시그널링 그 신경 전달 경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바이올로지컬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피드백 루프 메커니즘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호르몬하고 반대 개념은 리셉터가 되겠죠. 그렇죠. 수용체죠, 수용체. 각각 호르몬이 어때요? 모양이 딱 호르몬이 특이합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때요? 상응해야지, 일치해야죠. 코레스펀딩한 그렇죠. 리셉터의 쉐이프 모양이 있는 거죠. 와, 정말 문제 잘 만들었죠. 키하고는 락, 요 개념을 키앤락으로 표현했고요. 너무 많은 호르몬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균형, 밸런스드 호르몬의 레벨이죠. 호르몬의 레벨. 밸런스 된 거고, 이건 너무 많은 거고. 자, 시그널이 계속 어디 쪽으로 향하죠. 앞서서 쭉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그널이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막 밑으로 했다가 얘가 다시 여기 보내야 되죠. 그래서 피드백 생겨야죠. 그래서 feedback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feed예요? 뒤에서 수식해야 되니까 시그널, feedback 다시 백한 신호를 줘야죠. 여기서는 시그널이 쭉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여기는 다시 백한 거예요. 어디로 백을 해요? 그렇죠. 분비샘으로. 얘는 분비샘에서부터 from 분비샘에서부터 나온 거고 여기는 분비샘으로 to 분비샘으로 보내는 거고. 자, 호르몬이 방출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지? 이제는 호르몬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인히비션이 돼야죠. 억제가 돼야죠. 와, 정말 좋죠, 여러분 내용.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